공동행동 네.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의 간담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준비해 주신 하태경 의원님, 그리고 발제로 나서 주신 서울대 김지은, 연세대 박현민, 성균관대 강보라, 포항공대 이정우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의 문제는 국민의 안위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이고, 따라서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 군을 지탱하는 장병들의 그 인권과 처우가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쟁력과 6위권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국가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에게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부실한 급식, 열악한 잠자리 등 가장 기본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최근 군에 대한 또 미흡한 방역 조치로 장병들이 휴가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1세기 장병들을 20세기 병영 환경에 가두고 또 19세기 병영 문화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병영 문제의 해결을 위해 MZ세대에 맞는 병영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격에 맞는 의식주 개선, 장병의 자기개발, 의료체계 개선, 휴가 산정 방법 개선 등의 방안을 비롯해서 군복무 경력 인정의 법제화, 또 학점 인정의 제도화, 현역병 군인연금 가입기간 확대 및 국가 책임보험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젊음의 가장 찬란한 시기,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장병들의 헌신이 제대로 대우받고 또 그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더욱 다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의미에서 뜻깊게 생각하고 우리 군 병영의 문제는 또 청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동행동의 간담회는 군 인권 및 처우 등 병영 문제에 청년들이 대안을 찾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청년의 목소리를 통해 장병들의 인권 증진과 병영 문화 발전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저도 관심 갖고 여러분의 의견을 잘 청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태경 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저도 이제 이 군인권 해결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 학생분들 오늘 처음 보는데 좀 일단 긴장을 좀 푸세요. 보니까 공식적인 자리라고 복장도 거의다 양복에 넥타이를 이렇게 많이 입고 온 걸 봐서 많이 좀 긴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이 행사가 저희 의원실 쪽에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국방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청년 문제 관심을 가지고 쭉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쪽을 이제 참고로 생각하신 것 같고 의미가 좀 크고 또 취지도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후보님 같이 의사를 여쭙고 같이 할 수 있게 되고 후보님이 시간 내줘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국방위 활동을 하면서 청년 장병 권익 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점들이, 미흡한 점들이 굉장히 많구나 해서 나름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 자가격리 기간 이걸 개인 휴가에서 차감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건 개인 휴가, 그걸 개인 휴가로 빼냐 해서 연가로 바꿨던 적도 있고 또 추미애 장관 아들이 휴가 특혜. 국방부에서 이게 적법하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 청년들도 다 추미애 아들처럼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병사가 좀 아플 때 이제 민간 병원 찾을 때는 외출 외박에만 가능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그 청원 휴가 쓸 수 있게, 또 민간병원에 좀 쉽게 갈 수 있게 이렇게 좀 바꾼 적도 있고, 또 그 병역 보상금제 3천만 원인가? 아무튼 법안을 발의했었고, 또 군 제대 청년 임대주택 할 때 가점제, 제대군인 가점제, 그리고 군 복무 1%, 이게 자꾸 위헌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좀 많아서 위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하면 위헌이 아닐 수 있다고 해서 그때 청년보상 3법, 청년병사 보상 3법 발의한 적도 있고, 또 몇 년 동안, 최근 몇 년에 보면 순직한 군인들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이런 그 인터넷상의 비방 모욕 활동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일반 민간인에 비해서 이제 군인들을 비방 조롱할 경우는 가중처벌하는 최종근 하사법 같은 경우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최근 보면 코로나 때 군 급식 부실 문제, 또 뭐 군내 성폭력 문제, 이런 인권 침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참 답답해요. 국방에서 보면 군대 내 은폐 문화가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이 좀 많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현장의 목소리, 근데 대부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사람도 있고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직접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듣고, 제가 또 국방원에 있기 때문에 특히 윤 후보 또 현재 공동선대위원장이고 윤 후보 캠프 후보님도 동의하시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입법이나 국회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정식 후보가 되고 정권을 잡게 되면 바로 좀 관찰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논의된 걸 일단 조금 말씀드리고 후보님이 좀 보완해 주시고. 국방위원께서 아니, 저보다 더 잘 아셔가지고 다양한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다 그 취지는 공감을 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겠다. 특히 이제 군대 내에 청년 장병 권익 증진, 처우 개선 할 때 가장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제대한 예비역들이다. 그래서 그 캠프 내에서도 예비역 자문단, 이제 군인 청년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예비역 자문단을 좀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현실 가능한 것들, 실현 가능한 것들 준비하겠다 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정부를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 이기게 되면 국방부에서도 쭉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예비역 그 자문단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건 좀 다들 공감을 하셨고요. 그 외에도 아주 좀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군 청년 장병 그 후생 복리 개선을 위해서 휴가 때 교통비를 좀 지원하고 확대하는. 현재는 그 개인 연가 때만 지급이 되는데 다른 포상 휴가나 병가나 뭐 이럴 때도 교통비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뭐 현장에서 다 우리 후보님도 공감을 하셨고, 그 외에도 군사 법원 개편 문제는 후보님께서 뭐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책적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해서 개선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뭐 월급 문제, 뭐 이런 다른 복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안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일부 후보님 지지층에서 홍어 순표 등 상대 후보에 대해 다소 과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좀 서민 교수 얘기. 홍어가 장난 비하 발언인데 서민 교수라는 분이
홍준표 쪽은 이제 홍어준표라고 비하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홍어준표라는 게. 홍어 고기 묵거든요. 전라도 비하 발언이잖아요. 글쎄 뭐 유튜브에 어떤 뭐 특정 지역이나 또 뭐 이런 그 어떤 대상을 좀 존중하지 않는 그런 발언은 어느 누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청년들 같이 있었던 행사기 때문에 그 내용 먼저 좀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안 질문 가볍게 받으면 될 것 어떤 같습니다. 말씀 나누셨는지 후보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에서 좀 뭐 구체적인 아까도 그 예비역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이제 국내 그 처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우리 그 공동행동 측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9월달에 막 제대한 지 1년이 안 되는 그 예비역 장병 한 10분 이상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말년 휴가인 분 한 두세 분 하고 제대한 지 1년이 안 된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내에서 좀 그 고쳐야 될 점들을 상당히 아주 자유롭게 활발하게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말이죠. 그 자리에 군 전문 기자 한 분 계셨거든요. 네, 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얘기를 제대한 지 1년이 안 되는 장병의 그 예비역 장병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25년간 국방 전문 기자 했던 분도 야, 나도 모르는 얘기가 정말 많구나 하면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비역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예비역 장병들에게 앞으로도 좀 국내 그 인권 개선과 그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경청을 해서 또 제도화 시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더 확실하게 했습니다. 네. 오후에 또 경북대에서 청년들이랑 티타임 받으시는데요. 오늘 연이어서 청년들이랑 소통하는 일정 잡으셨는데 2030 세대에게 좀 이렇게 어필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원래 거기를 좀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 연남동 일대 근데 기회가 좀 안 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여기 국회 일정을 마치고 나면 저녁에 좀 시간이 돼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고 그 일대가. 네. 오늘 그 김웅 의원이 공수처에서 소환해서 조사가 들어오는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글쎄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고 그래서 뭐 오늘 뭐 출석을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고발장 작성에 그 검찰이 관여한 걸로 드러나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발을 당시에 할 이유도 없고 또 하면 했지 그걸 누구한테 해달라고 할 이유도 없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사건입니다. 네. 방금 하면 했지 할 때 네. 후보님 그러니까 하면은 내가 본인이 하던가 또 지금 고발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경찰의 그 공문서를 인용해서 보도했기 때문에 언론을 상대로 고소 고발 할 수도 없고 그 공문서를 유출한 사람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저희가 바로 이어서 또 행사가 네. 있어서 저희가 한 가지 정도만 더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시고 좀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는데요. 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걸 어떻게 좀 마음을 돌리시고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그게 뭐 다 공당의 대표이시고 한데 뭐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정권 교체라는 그 대인 명분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야권의 그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을 서로 그려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 그러면은 안 대표님이랑
대랑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오고 계신 건가요? 아니 그럼 뭐 모르는 분도 아니고 또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네. 다 같은 정치인들인데. 그 네. 이준석 대표가 그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당내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간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부정적 인식을 좀 드러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거간군요? 누가? 오늘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지금 아직 기사를 못 보셨던 모양이니까 나중에 나중에 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틀 남았는데 지금까지 판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후보 측에서는 당원 투표가 이제 60% 나오면 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우리 홍 후보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더 우리 청년하고의 네. 우리 그 군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뭐 궁금한 게 더 없으시면 이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요. 자,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